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드디어 우리가 전기기기에서 세 번째 장인 유도전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유도전동기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테고요.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가지고 이후에 학습하게 되는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기동 속도 제어 아니면 뭐 다른 단상 유도전동기까지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어떤 그런 베이스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전기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전기 기능사 혹은 뭐 전기 기사 그리고 꼭 자격증이 아니어도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 유도전동기 파트가 굉장히 전기 기기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비중이 높은 만큼 또 자격증 시험에서 출제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게 될 때 특히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 슬립 특성이라든지 동기 속도 이런 것들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잊어버릴 수도 없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실제 현장에 가서 실무를 할 때에도 가장 많이 만나는 부하가 바로 이 전동기죠. 특히 전동기에서도 직류 전동기보다는 혹은 동기 전동기보다는 이 유도 전동기를 가장 많이 접하기 때문에 아마 실무와 이론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 유도 전동기 부분이 가장 뭐 변압기나 뭐 다른 직류 이런 것보다도 또 밀접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뭐 중요하다는 내용이고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상 유도전동기의 동작 원리를 먼저 알아보죠. 자, 첫 번째 유도전동기의 회전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전자 유도 법칙에 의해서 회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R하고 원판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림에 보시게 되면은 자, 동그란한 알루미늄 원판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자석을 놓았습니다. 이 자석을 가지고 회전하게 되면은 이 원판도 따라서 돌게 되는데요. 일종의 우리가 예전에 기계식 계량기의 원판이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전력량을 산정했던 것처럼 이런 R하고 원판도 역시 바깥에서 돌아가는 자개에 의해서 이 내부에 있는 알루미늄 원판이 회전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뭐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게 됩니다. 아무튼 겉에서 자기장이 돌면 이 안에 있는 것도 따라서 돈다. 자, 그런 것이 어떻게 그러면 되냐? 우리가 안에다가 이런 알루미늄 판을 하나 놓고 그 외부에다가 이렇게 코일을 여러 개 감은 다음에 이 코일에 교류 전기를 집어넣게 되면 그 중에서 삼상 전기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 삼상 전기의 N가 NS, NS, NS 이렇게 마치 자기장이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이 회전하는 자개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알루미늄 원판도 따라 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겉에서 도는 전기가 입력되는 전기가 바로 삼상이고요. 이 안에 있는 것이 따라서 돈다. 유도되어서 돌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삼상 유도 전동기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즉 회전 자기장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삼상 유도 전동기를 회전 자개가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단상 유도 전동기 설명도 잠깐 하겠지만 단상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개가 회전하는 식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자개가 회전하지는 않고 서로 이렇게 교대로 돌기 때문에 우리가 교번 자개가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회전 자개가 발생하는 그림을 하나, 둘, 셋, 네 개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그것이 조금 있다가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조금 있다가는 5시, 10시, 조금 있다가는 6시, 12시로 이렇게 점점 회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치 여기서 자석이 이렇게 NS 자석이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회전 자개라고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삼상 전력을 왜 쓰게 되느냐? 단상 전원도 있는데 이 선을 3개로 해서 어렵게 삼상 전원을 왜 쓰냐라고 묻는다면은 삼상 전원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 회전 자개를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전 자개를 쉽게 만들 수 있어서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게 될 때 유용함으로 우리가 보통 뭐 이런 건물 같은 곳에서도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그런 중부하들은 거의 다 삼상 전원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삼상 유도 전동기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삼상 유도 전동기는 크게 농형 유도 전동기와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유도 전동기면 이렇게 자 모터를 설명하는 겁니다. 모터에서 이 아까 따라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회전자라고 하게 되는데, 이 회전자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알루미늄 막대로 되어 있는 거, 자 이런 걸 우리가 농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반대로 이 안에 따라 돌아가는 것이 코일로 되어 있다면 그건 우리가 권선형 유도전동기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농형 유도전동기가 더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권선형 유도전동기는 이 안에 돌아가는 것에다가 전기를 따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권선형 유도전동기는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나 부담이 꽤 되거든요. 하지만 농형 유도전동기의 경우에는 안에 돌아가는 것에 별도의 전기를 집어넣지 않고 외부의 회전 자계에 의해서만 안에가 따라 돌아가기 때문에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별로 부담이 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유도전동기 대부분은 모두 다 농형 유도전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명 조금 더 부가적으로 드리게 되면, 회전자 철심의 홈이 원형 또는 사각의 모양이며 회전자의 홈이 축 방향에 평행하지 않고 조금씩 비뚤어져 있는데 소음 억제 효과가 있다. 자, 이렇게 슬롯이 조금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데 이걸 우리가 스큐 슬롯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소음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게 됩니다. 구조가 간단하고 튼튼하며 취급하기 쉽고 운전 중일 때 성능은 우수한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자, 기동할 때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출발할 때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거,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 이게 바로 조금 단점에 해당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완한 게 바로 권선형 유도전동기입니다. 권선형 유도전동기는 코일이 2차측, 즉 회전자에 감겨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선형 유도전동기는 이렇게 써 있어요. 회전자 철심의 홈 속에 구리도체를 넣어 전기자 권선과 같이 삼상 결선을 한 것. 지금 그림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내부에다가 바로 전기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전하는 것이 바로 전기적인 에너지를 받게 되는 거고요. 회전자 결선은 대부분 Y결선으로 하고 단자는 각각 슬립링에 접속한다. 회전자의 구조가 복잡하고 슬립링과 브러쉬를 통해 기동저항기에 접속하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하고 운전이 어렵다. 자, 이건 이제 큰 단점에 해당되게 되는 거죠. 구조가 복잡하고 어렵고, 자, 운전이 어렵다. 그런데 이제 장점도 있게 되겠죠. 자, 그 장점이 바로 기동저항기를 이용하여 기동전류를 감소시킬 수 있고 속도와 조절하는 게 자유롭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가장 큰 특징으로서 우리가 토크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 특징을 나중에 이야기하거든요. 토크를 마음대로 크게 작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기동 특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동기를 처음에 돌리게 될 때는 큰 힘이 필요한 반면 기동 전류는 조금 쓰면 좋거든요.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 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수동 운전할 때 기어를 일단 넣게 되잖아요. 속도는 느리지만 힘이 가장 세게 되죠. 이 권선형 유도전동기는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동 특성이 아주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유도전동기는 이제부터 두 가지 종류다. 하나는 농형과 하나는 권선형이 있다. 두 가지를 굳이 비교한다면, 자, 구조는 농형이 간단하고 권선형이 복잡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동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거는 농형은 약간 불리한 반면 권선형은 좀 유리하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문제들은 간단한 문제들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쉽게 풀어보시죠.